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그 여름이라 좀 덥다 하는 느낌도 들죠? 네, 그래도 후덥지근하지는 않아서 오늘은 뭐 해가 안 떠서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예, 비 안 오는 날에 기록을 세운다더니 아마 그 기록이 깨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요? 네, 벌써 7월도 중순을 지나서 이제 말입니다. 그죠. 이때쯤 되면 이제 방학이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러면 우리 이번에 가을이 되면 고등학교 시니어가 되는 학생들이 맞아요. 막 마음이 급해지는 그럴 때입니다. 이거 네. 원서 어떻게 내나, 이거 뭐 에세이는 어떻게 쓰나 이제 걱정하게 될 때. 부모님들도 걱정하시죠. 그럼요. 부모님들의 걱정은 뭐 더 깊으시죠. 그런데 마침 7월 중순에 한 일주일 반쯤 전입니다. 새들타임즈에 유럽에 올해 입학한 네. 신입생들의 입학 관계 정보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의 우리 퓨저 사운드 지역 한인 동포들을 포함해서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럽에는 원서를 꼭 낸다 이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방학이 반환점을 벌써 돌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 4주쯤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하면 좀 보람차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 대개 부모님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유럽 입학 정보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이 자녀들 어떻게 지도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 방송은 라디오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비디오로도 나갑니다. 네, facebook.com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facebook.com으로 들어가셔서 영어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들어가실 분들은 유튜브.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면 생방송으로 나가는 12시 정보데이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박사 얼굴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긴장됩니다. 네네. 유럽의 이제 입학처장이죠. 입학처장이 이제 신입생 선발 과정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드 오브 리전트에 보고한 내용 시애틀 타임스에 발표됐다고 하는데 이 보드 오브 리전트는 또 뭐예요, 이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워낙 리전트라는 게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 어리고 그러면 어머님이나 이제 뭐 친척들이 이렇게 섭정을 해서 그렇죠. 예,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겠어요? 드라마에 많죠. 맞습니다. 네. 섭정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리전트라는 게 보드 오브 리전트가 이 미국 대학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 미국의 공립대학들, 주립대학들에서 학사 전반 행정적인 모든 문제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 계획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그런 보드 미팅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위원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전부 이제 유럽 출신으로 상당히 부도 축적하고 명예도 쌓은 고급 명문 얼룸나이들이 졸업생들이 이제 보드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빌 게이츠의 아버님, 그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좋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한 사람은 학생이 10명 중에서 한 명은 학생이 맡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학생 회장이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여학생인데 유럽 법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여학생이 보드 멤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나 아무나 정하는 건 아니고 주의회, 주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렇죠.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방향을 결정하는 맞습니다. 그런 게 되겠네요. 예. 근데 유럽을 지원한 학생과 부모님들께 이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이제 전했다고 하는데요. 입학처장이 어떤 건지 등록 숫자가 좀 많았다 그러죠, 금년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의 등록 숫자가 아주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필립 벨린저라는 입학처장이 입학 관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분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보드 미팅에 가가지고 보고를 한 그런 내용이죠. 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세들타임즈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를 했던 게 이번에 그 유학생의 등록 숫자가 많아졌다. 그런데 뭐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게 무슨 뭐 큰 대수냐 이렇게 하실 텐데 네. 그 배경을 좀 돌아가 보시면 좀 이해가 갈 만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올해 초에 이제 대통령으로 그 취임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 대외 정책이나 네. 또는 그 이민 정책 이런데 굉장히 좀 그 네거티브한 그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심할 정도. 예, 참 제가 계시다 뭐 이렇게 좀 존댓말을 쓰려고 하지만 참 네. 속으로 조금 열불이 나는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유학생 그 문제는 틀렸다. 아마도 굉장히 그 줄어든 숫자의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영향을 했었습니다. 크게 받겠다 생각했는데 그럼요. 그게 아니군요. 그런데 이번 유덥의 경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그 상당히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유학생들이 등록을 하겠다고 합격된 사람들이 등록을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일까를 이제 그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입학처장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보통 그 주립대학 특히 유럽과 같은 대학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주정부에서 그 지출의 3분의 2 정도를 지원을 해줬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비용이 7 빌리언, 70억 달러가 들어간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3분의 1밖에 지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 세상에.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원 그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까? 한 가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 학생들. 그렇죠. 우리 거주민 학생들은 그 10,000불 정도 네. 이제 그 등록금을 내는데 거의 3배 내잖아요. 그러면 3배가 좀 넘습니다. 34,000불 정도를 유학생들은 내야 되니까 네. 그 학생들 좀 많이 뽑아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회방을 놓으니까 이제 굉장히 긴장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묘안을 짜낸 것이 이분들이 그 입학처 그 관계자들이 이번엔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을 좀 합격을 많이 주자. 예년 같으면은 뭐 100명을 합격을 주면은 30명이 등록을 했다. 네. 이러면은 이번에는 한 뭐 150명을 줘보자. 그러면 와. 조금 더 많이 등록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이번에 그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자 숫자는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준 거죠. 아하. 근데 더 많이 줬는데 결과는 너무 많이 합격을 그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입학을 네.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이 이제 명문대학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왜 그렇게 했는가는 뭐 이제 또 네.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다른 그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 거주민 학생들이 네. 많이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 주립학교라는 것이 외국인 학생만 많이 뽑고 거주민 학생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유학생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정원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뭐 6,500명 수준 이런데 이번에 6,750명 네. 이렇게 뽑아서 그 이제 신입생으로 9월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돈 문제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그 지금 결과는 네. 그 많은 좋은 학생들이 그 유럽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결론이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안정이 돼야만 학교도 발전하는 거니까. 물론입니다. 뭐 그런 와중에서 뭐 유학생들을 많이 받는 것도 이해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구체적인 유럽 합격자들의 학교 고교 성적이나 이제 시험 성적 등도 발표됐다고 하는데 요즘 그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또 합격자 평균 성적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참 그 유럽에 올해 또 이제 그 3학년 그러니까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참 속이 많이 아플 거예요. 네. 이거 정말 그 보통 작년에 3.78
그러니까 4.0 만점에 3.78이 그 유럽에 합격한 학생들의 거주민 자녀들의 성적 평균이었습니다. 네. 3.78이라는 숫자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3.77이 A-거든요. 그러니까 4.0 만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비가 뭐 그 꽤 많이 뭐 서너 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네. 3.77 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높아진 그런 정말 그 너무 높은 그런 숫자라서 참 네. 그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숫자이지만 또 유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들의 그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올해 그 지원한 숫자가 18%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약 뭐 4만여 명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합격률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53% 이랬었는데 네. 올해는 45%밖에 합격을 못 시킨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렇습니다. 45%라는 게 상당히 그 주립대학들 평균을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숫자이고 네. 그리고 유럽도 뭐 한 10년 전에는 70%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토막이 난 거예요. 합격률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100명 중 뭐 45명 그러면 네. 그러면 가파른 그런 그 비율로 합격률이 네. 낮아진다. 낮아지니까 당연히 합격한 학생들의 학교 성적 평균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내국인 학생들의 우리 거주민 학생들 워싱턴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작년에 3.78에서 올해는 3.79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그리고 유학생들의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조금 네. 유학생들에게 합격을 많이 주다 보니까 3.87에서 3.84로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가파르게 뭐 3.77과 78 뭐 차이 나냐 이러시겠지만 그게 상당한 그 굉장히 높은 차이이기 때문에요. 네.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점수 차이고요. 그리고 SAT 점수, 뭐 ACT 점수도 당연히 뭐 36점 만점에 작년에 29점인데 올해는 30점이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보는 SAT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작년 같으면 2,400점 만점에 뭐 1,850 이러고 1,6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1,200 한 뭐 70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1,289 이렇게 상당히 높은 점수로 점점 올라가는 경향이어서 우리 이번에 시니어 되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럽 만만치 않습니다. 명문 대학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럽의 유학생들 지원이 몰리는 건지 좀 그 중요한 요인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유럽의 그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을 그럼 어디서 어떻게 아느냐, 질이 높아지는지 네가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 대학 랭킹이라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국내 랭킹 말고 국내 랭킹에서는 유럽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랭킹, 가장 파퓰러한 랭킹에 의하면 US News and World 맞습니다. Report. US News and World Report에 의하면 한 50위권 중반 이제 그런 건데요. 이상하게도 똑같은 그 신문이 정한 세계 랭킹이 있어요. 세계 대학 랭킹에서는 11위. 전 세계에서 말이죠. 그리고 상해의 교통대학, 자오퉁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뭐 13위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5위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워싱턴 먼슬리라는 데서는 이제 미국 내 대학 중에서 17위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학 랭킹이 상당히 높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유학생들이 많이 가늠하는 것은 세계 글로벌 랭킹이 어떠냐 이제 이런 걸 볼 텐데 그 높은 점수에 아마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내 랭킹보다 세계 랭킹이 왜 높으냐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세계 랭킹을 매길 때는 논문이나
그 이제 그런 것들 인용 교수들 횟수, 수준. 교수 수준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작용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독이 그 공대 쪽으로 인문 뭐 컴퓨터 사이언스니 뭐 의대니 공대니 뭐 이런 게 높으니까 그런 데서 더 많은 점수를 얻어서 세계 랭킹에서는 많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노벨상 수상자가 7명이나 있어요. 그래요. 유도벨.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 한 명밖에 없는데 한국보다 7배나 네. 그렇게 따지니까 정말 그죠? 예,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그 학비가 싼 편입니다. 그 외국인 학생에게 뭐 34,000불 받지만 네. 그 사립대학들 이제 미국의 사립대학들 좋은 대학들 보면 뭐 5, 6만 불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학비가 싸죠. 그리고 이 근처에 IT 그 업계들이 많아서 졸업한 뒤에 취직하기가 용이하죠. 그리고 뭐 또 풍광이 수려하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유독 인심 좋죠.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 점잖죠. 맞습니다. 네. 자, 이 유럽이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제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한 대학 동문회로 보면 유럽 동문회가 제일 막강하다고 그러는데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 법대에 연수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뭐 법대 그 랭킹이 한 30위 뭐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만 네. 그렇지만 그 들어가기 그래도 좀 용이하고 네. 공부 또 국제법 이런 데 강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셔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 가서 잘 되신 분들이 많답니다.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자, 유럽이 참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네. 이 여름 방학 이제 지나고 이제 9월이 되면 고등학교 학생들 뭐 이 시니어 학생들 대학에 이제 원서 제출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방학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예. SAT나 뭐 ACT 같은 시험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대학의 원서 제출을 위해서 대입 원서들이 요구하는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입 에세이라는 게 그 지금 남아서 그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드는 일이에요. 그죠? 예, 제가 그 참 가끔 칼럼이나 무슨 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게 일찍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우리 어른들도 자꾸 미루는 게 그게 버릇인데 참 그 버리기 어려운 그러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고 그렇죠. 나이가 차고 맞습니다. 네. 11월 1일 뭐 이때쯤이면 이제 많은 그 수시 전형에 네. 그 듀데이쇼 그 접수 마감 기간이 오고 유럽이 작년에 12월 1일에서 11월 15일이 땡겨졌습니다. 접수 마감이.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에 원서를 내야 되려면 에세이를 각각 따로 써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 에세이들이 어떨 때는 뭐 한 10학교, 12학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에세이 전체 숫자로만 따져도 한 20개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에세이 다 보내면 안 되나요? 그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커먼 앱, 공통 원서라고 하는 것에 네. 가장 대표적인, 가장 주된 메인 에세이는 하나로 해서 공통으로 보냅니다. 근데 공통 원서를 안 받는 학교들도 있고 네. 또 공통 원서에 그 공통 원서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뭐 유럽은 콜리션 원서 이런 걸 쓰고 하버드 같은데 뭐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그러니까 이 공통 원서에 따라서 또 주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다르군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보내려면 사실 한 20개 써야 되는데 20개를 어떻게 밤새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야말로 항상 드리는 비유이지만 포도주처럼 이렇게 한참 이렇게 좀 담궈놓고 시간이 지나서 묵혀야지 좋은 에세이가 향기 나는 맛있는 에세이가 되지 그냥 며칠 만에 써가지고 하면 맞네요. 읽는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이거는 너는 성의도 없다. 너는 딴 학교에 열심히 하고 우리 학교는 성의도 안 보였구나.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그 탑 10 학교들 같으면은 합격률이 10% 미만입니다. 네. 10명 중에서 9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려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데 에세이가 중요하군요. 그러면 성의를 안 보이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를 이제 쓰는 게 중요한데 빨리 시작해라.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쓸 때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레코멘데이션 같은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눈길을 확 잡아끄는, 그러니까 그 읽는 사람들이 한 5분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그렇죠. 한 500자 되는 에세이를 진지하게 다 읽지는 않으니까. 진지하게 읽을 수가 없죠. 스타트가 좋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스타트를 딱 눈길을 잡아들게 네. 아이캐쳐 같은 걸 만들어라. 그래서 그러면 아이캐쳐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저 같으면 저는 제 학생들에게 어떤 그 대화를 앞에 넣는 게 어떨까 이렇게 네. 제안을 합니다. 물론 네. 뭐 좋은 학생마다 방법이죠. 다르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매일 이렇게 그 공부만 하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뭐 하여튼 그 좀 이렇게 눈길을 또는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할 만한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역전이 되게 뭐 그렇게 한다든지. 채점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게 뭐야 하고 그러면 관심을 갖는 네. 예,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그 있는 대로 하지. 네.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평소 자기 무슨 학교 에세이에서는 쓰지도 않는 그 어려운 단어들 잘난 척하고 그런 걸 항상 합니다. 감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네. 자기가 쓰고도 무슨 뜻이 거기에 적절하게 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읽는 사람이 보면 이거 무슨 누더기도 아니고 네. 그 헌 옷에 새 그 조각을 해서 기운다고 해서 그게 금방 떨어지지 좋은 그렇죠. 그렇죠. 땜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하는 사람도 너무 잘난 척하면 청취자들이 다 돌려요, 다이아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티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네. 이제 그게 될 테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 비슷한 건데 그 가면을 쓰지 마라. 그 작년에 구체적인 예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몰스 아일랜드 고등학교를 나오는 어떤 학생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 어머님이 이제 이혼을 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뭐 돌아가시고 뭐 이제 그런 그 아주 극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가정에. 그래서 그걸 써서 그 아주 신금을 울려서 네. 뭐 아이빌리그 몇 군데에 합격했다. 이게 어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진하게나 다 뭐 무슨 그런 것들 우리 집에 무슨 그런 게 없으면 좋지 네. 있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을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꾸며서 쓰는 아이들도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건 이제 좀 과한 그 예지만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네. 이런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써서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선생님께 보였을 때 내가 이걸 읽으니까 네 얼굴이 떠올라. 이거. 그러니까 네. 내 자신의 이야기. 그러네요. 솔직하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예. 다 돼서. 자, 오늘 뭐 여러분들 그것도 궁금한 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문의가 있는 분들 어디로 전화 드릴까요? 네, 425-467-6895로 전화 주시면 네, 425-467-6895, 467-6895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 무료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민명기 박사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정보 데이트 교육 정보 유덥 신입생 입학 정보 아주 유익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